오늘 첫 키워드는 판도라 상자입니다. 내년 대선을 불과 1년여 남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공식 개시됐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가장 큰 탄핵 이유일 텐데요. 박사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쟁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판도라의 상자가 공개됐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항아리를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수도 없고 그 항아리 속에서 인류에게 병과 재앙을 가져오는 무서운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미국의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동안에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네. 마침내 미국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하원에서의 탄핵 절차를 돌입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 쟁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달에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내용이 야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을 수사해달라. 뭐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이든을 좀 체포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상대 후보를 외국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그것은 미국의 정면으로 지금 선거법도 위반이 되고 네. 또 미국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이 도덕적 기준에도 맞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외국의 후진국들에게 전화해서 후진국의 힘을 빌어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을 체포해 가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낸시 펠로시가 결국은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이 탄핵 카드를 뽑아낸 것입니다.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록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화록 공개한 그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아들에 대한 수사를 더 세게 하라. 또 바이든 아들에 대한 수사를 막았던 그 아버지 바이든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그렇다면 미국 법무부도 돕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을 잡아가거나 체포를 하면 미국이 원조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대목은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격이 엄해였다. 그리고 공식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사법 협조를 얘기한 것이지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적 의견이 굉장히 높죠. 네. 가뜩이나 지금 미국 하원은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석이 235석으로 더 많습니다. 이 미국의 탄핵 절차는 하원을 먼저 통과하면 탄핵 소추가 되고 네. 거기서 표결이 가결이 되면 상원으로 넘어가서 3분의 2 이상 지지가 있으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현재 하원에서의 탄핵 소추는 아주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상원에서의 3분의 2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CG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탄핵 절차입니다. 초기 탄핵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식물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탄핵과 관련된 아무러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직무가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탄핵과 관련된 일은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의회의 조사에 일일이 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만약에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된다면 상원의 탄핵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야말로 국정 공백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
3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 번은 존슨 대통령 남북 전쟁 때죠. 그때는 후지부지 됐어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닉슨 대통령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됐죠. 그리고 상원 투표에 들어가려니까 닉슨이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네. 결국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 때문에 그만둔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근자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루인스키 등과의 이 불륜 스캔들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가 됐죠. 네. 물론 상원에서는 부결됐습니다만 하원 통과 후 상원 부결까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됐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민주당 하원 탄핵 절차 시작은 매우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미국 수정헌법 이 2조 4항에 대통령의 탄핵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사법부의 판단을 더 이상 거치지 않습니다. 의회의 결정만으로 상원과 하원의 결정이 있으면 아무런 항소 절차 없이 바로 탄핵이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정헌법은 사실은 미국 헌법을 만든 지 10년 후에 만든 이 미국의 헌법 중에서도 가장 미국의 가치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성역이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탄핵 시계가 이제 공식으로 돌아감에 따라서 세계는 특히 미국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혼미 정국 상태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역사상 최대의 지금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등, 3등 후보보다도 10%포인트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와 차기 미국 대권 구도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계가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 또 미중 무역 협상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과연 트럼프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어떤 바람을 탈 것이냐라는 데 지금 기초를 모으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들어가서 미국 국내적으로 탄핵 역풍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국에게 대폭 양보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이 곧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북한에 대해서도 국면 전환을 위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양보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대타협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한편에 나오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미 탄핵 정국으로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국 내에서의 입지를 의식해서 중국과 북한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도를 높여가면서 대타협은 다음 정권과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은 완전히 물 건너갈 수도 있다. 또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대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비단 중국의 이 미중 무역 협상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현안들이 트럼프 탄핵과 걸려서 어떤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이 트럼프 탄핵으로 인해서 세계 정치 경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혼돈의 시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상황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